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자유전공학부 문제 1번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을 맡은 저는 국제학부 국제일본학 전공 이승준 교수입니다. 목차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전공학부 1번 문제의 출제 형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문항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항 해설은 제시문 분석, 문항 분석, 문항 해설, 예시 답안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 1번 문제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번 문제는 총 40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답안은 600자에서 700자 분량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되고 1번 문항은 한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비판서술형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두개골학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이 두개골학이라고 하는 것이 두개골에 근거해서 여성의 열등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학문 분야고, 이후에 이 두개골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라졌지만 이 뇌 연구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주 크다라고 하는 내용의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과학기술의 가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기술의 과정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연구 결과의 활용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 제시문이고요. 이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연구 대상 선정 및 연구 결과의 활용 과정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이 개입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분석에 들어가면 일단 제시문 가는 여성의 지적 능력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편견으로 시작했으며 그 결과, 연구 결과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던 이 두개골학의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이 독서 교과서에서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제시문 나는 과학기술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연구 결과 활용 과정의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제시문이 되겠고요. 생활과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1번 문제를 해설하자면 일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두개골학을 설명하고 과학기술의 가치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항을 조금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두개골학을 설명한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 나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겠죠. 지문에 근거해서 제시문 나를 정리하자면 일단 과학기술은 두 과정으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정당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 선정 및 결과 활용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당화 과정에 있어서는 가치 중립성이 요구가 되고요. 연구 대상 선정 및 결과 활용 과정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라고 제시문 나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두개골학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여성의 열등함을 입증하기 위한 두개골 연구는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가치 판단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게 되고요. 기존의 성별 규범, 여성은 열등하다는 규범, 그러니까 편견이 될 수 있겠죠. 이 기존 성별 규범의 강화는 연구 결과 활용에 충분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끼리의 문제 관련된 서술에 있었듯이 상대 수치 기준을 스스로 기각한 사실은 정당화 과정에 가치 판단이 개입한 예이다 라는 서술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가치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가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정당화 과정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을 해버렸고,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연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지 못했다. 또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연구 결과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지 못했다. 또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가치 판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 답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전공학부 1번 문제의 채점 기준은 과학기술의 가치 판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두개골학이라고 하는 과학연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글의 전개가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지,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수험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과 표현력을 지니고 있는지, 문단 구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적절하게 끊어야겠죠? 어법과 맞춤법을 준수했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지정 분량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채점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제시하는 이 비판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2027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 내에서 100% 출제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능력으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출제 형식과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자유전공학부 1번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전공 2번 문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항은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사인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이제 구한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문항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n개의 정사각형, 3전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 위에 n-1개, n-2개, 그래서 맨 위에는 1줄 하나의 정사각형. 따라서 n줄이 쌓여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정사각형이 쌓여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2-1은 먼저 이제 뭐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요 값을 구하라. 사인 값을 구해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먼저 뭐죠? 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C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고 A, C 프라임의 길이는 2분의 n-1.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n이겠죠. n줄 쌓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변의 길이 구하고, 네, 그래서 사인 값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문항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는 이제 문항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모두 한 원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소값 Rn을 구하시오. 네. 한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외접원을 구하고 있구나, 문제에서. 근데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외접원을 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외접원은 A, C, B. 요 세 점을 이용해서 외접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공식을 쓰는 거죠. 사인 공식. 네. 아까 구했던 여기 각 알파에 대해서 사인 알파분의 뭐죠? BC 반대쪽에 있는 요 변의 길이죠. 는 2배 Rn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사인 알파 구했고 BC의 길이도 똑같이 뭐죠? 요와 같은 여기의 길이가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요 길이의 길이는 n이고 네, 이 성질을 써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구합니다. 네, 구하고 나면 네, 요와 같이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네,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역시. 네, 이제 2-3번 문항은 이와 같이 구한 이제 Rn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함수죠. Rn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고 이제 주어진 문항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문항을 보죠. 문항은 자연수 n과 자연수 t에서 fn을 이와 같이 정리하고 64n 제곱 곱하기 rn의 제곱 gn을 또 이와 같이 둘 때 an이라는 수열을 fn 빼기 gn이라고 두자. 수열 an은 n 이퀄 2d 빼기 6에서 최소값을 가진 때 d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항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최소값 문제이기 때문에 미분을 써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열을 미분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인원을 바꿔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px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 an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실수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fn 빼기 gn 요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함수를 찾으면 px는 네, 25의 x의 4승 더하기 6의 x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3분의 206 더하기 50의 t의 x의 3승 빼기 2분의 3d x의 제곱 위와 같이 됩니다.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분을 구해보면 네, 100의 x의 3승 더하기 12의 x 제곱 빼기 네, 206 더하기 50의 d의 x 제곱 더하기 3d의 x와 같이 됩니다. 이제 x로 묶어주면 x는 100의 x의 제곱 빼기 네, 206 더하기 50의 t의 x 더하기 3d 더하기 이게 x였나요? x 네. 3d 더하기 12와 같이 네. 됩니다. 근데 여기 있죠? 네. 3d 빼기 12는 3 곱하기 d 더하기 4로 인수분해되고 얘는 2 곱하기 50으로 인수분 100은 2 곱하기 50으로 인수분해되고 요 성질을 쓰면 뭐 어렵지 않게 다시 얘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x 곱하기 2x 빼기 4 더하기 d 50 x 빼기 3으로 분해됩니다. px가 0되는 점은 3점이 생기는 거죠. p'x가 0되는 점은 3점이 생기는 거죠. x는 0, x는 3분의 50, x는 2분의 4 더하기 d 이와 같이 되나요? 2분의 4 더하기 d 뭐 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큰 값이어야 되고 그래서 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x가 2분의 d 더하기 4보다 작을 때는 px는 감소하고 x가 2보다 d 더하기 4보다 클 때는 px는 증가한다. 거죠. 자, 그래서 뭐 정리하면 다 이건 계산이었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정리를 보면 이제 함수간 px, 그러니까 y equal px의 함수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점이 이제 x가 어디죠? 네, 2분의 d 더하기 4에서 감소와 같다고 증가하고 이와 같은 모양. 0보다 작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와 같은 모양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열 A에는 2D 빼기 6 이하는 자연수 값을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D가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이 값이 네, 정수일 수도 있고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해보면, 그러니까 2D 빼기 6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우리의 A에는 이와 같이 뭐 정수값에서만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수값에만 이렇게 생기는 거죠. AN 값은 요 값들만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2D 빼기 6이라는 것이 뭐 이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얘가 이제 그냥 이 점이 제일 뭐 모든 실수에서 제일 작은 점인데 사실은 그걸 비껴놔 가지고 정수값에서만 비교해 보면 다른 점에서 생길 수가 뭐 최소값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정수값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2D 빼기 6이 정수이면 얘가 정수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얘가 정수가 아니면 2D 빼기 6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 값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얘가 정수이면 경우, 그래서 2D 빼기 6이 2분의 d 더하기 4 이게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AN이 최소값이 생기는 점, PX가 최소값이 생기는 점이 똑같은 점이 됩니다. 요거 풀면 D가 3분의 16이죠. 위에서 D가 자연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질이 유효됩니다. 그래서 요건 제외. 그 다음에 또 2D 빼기 6 빼기 2분의 1이 요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AN은 여기서 생기지만 PX가 최소가 생기는 점은 거기서 2분의 1이 빠진 점이야만 된 경우, 요거 풀면 또 D가 3분의 17이 나옵니다. 역시 얘도 제외입니다. D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AN이 최소가 되는 2D 빼기 6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D 더하기 4인 경우, 얘를 풀면 D가 5가 나옵니다. D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죠. 근데 여기서 D equal 5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그러니까 잘못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P의 4값을 구해보고 P의 5값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P 사건은 3111이고 5의 값에서의 P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6073. 그래서 P4가 작고 P5가 큽니다. AN은 따라서 2D 빼기 6, 아까 D가 얼마였죠? 5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2D 빼기 5, 그러니까 2 곱하기 10 빼기 6 하면 4. 네. n이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D equal 5가 아무 이상이 없는 값이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똑같은 값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교하게 문장을 보고 문제를 보고 미분을 잘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외접원의 판지름을 잘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함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미분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